2부 시작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와 변호사의 충돌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다뤄주실 건데, 전 시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타 업계에서 우리 공인중개사 업계의 침탈을 끊임없이 점점점 우리의 파일을 지금 노리고 있는데요. 특히 또 변호사 업계에서 로스쿨 출신들이 많이 배출이 되다 보니까 그들만의 또 경쟁이 또 있다 보니까 다른 파일을 또 노리는 거겠죠? 그렇다고 네, 봐야죠. 어떻게, 네네. 우선 변호사들이 이렇게 비단 중개 업무 영역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 자격사의 업무 영역도 이제 이렇게 넘보는 일들이 사실 제일 많았는데, 역시 이쪽이 중개업도 역시 예외는 아닌데요. 근데 이게 이제 개별적으로 보면은 이제 어떤 한 변호사의 이와 같은 이제 중개업에 대한 진출 시도라고 볼 수 있지만은, 이거를 이제 더 확대해서 보면 결과적으로 이거는 변호사 업계와 중개업계의 충돌 문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트러스트가 이렇게 문제가 되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것만이 이렇게 충돌 현상은 그것만이 아니고요.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보면은 이제 변호사가 일단 그냥 다짜고짜로 중개사무소 그냥 개설 등록 신청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안 된다 반려를 하니까 행정소송을 해서 다퉜던 이런 사례도 있었고요. 또 이제 중개사가 이제 좀 법률 쪽을 좀 치중해서 한다라고 해서 이제 교육을 받고 법률 중개사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용어를 사용하자마자 여기서 변호사 업계에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을 한 이와 같은 사례도 있었고요. 또 이제 지금은 이제 입법적으로 이렇게 해결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공인중개사법에 경매 매수 신청 대리 업무가 들어오면서 여기에 대해서 변호사업계에서 엄청난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뿐만 아니에요. 또 이제 공인중개사법에 에스크로 업무가 규정이 됐는데, 에스크로 업무를 공인중개사의 업무로 규정하는 거에 대해서도 또 변호사업계에서 반대 의견서를 내고 막 이렇게 엄청난 대립 양상을 빚어 왔었습니다. 네. 그렇게 여러 번 충돌이 있었는데 결국은 본인들은 너무나 당당하게 이렇게 트러스트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어떤 싸움이 일어나면 승자와 패자가 이제 갈리게 되는데, 이번에 트러스트가 무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그래서 상당히 이거 참 우려가 되는 건데요. 그리고 또 이제 이 판결에 따른 여파 파장도 이제 상당히 저는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보는데 이제 어쨌든 이게 이제 국민 참여 재판에 붙여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심원들 7명이 나와가지고 이제 4대3 이제 한 표 차이가 됐습니다만은 의견으로 변호사 쪽 손을 이렇게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던 이 트러스트 부동산의 대표 변호사가 결국 이제 무죄가 선고된 셈이 됐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아직 대법원까지 가서 다 판결이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도 똑같은 결론이 나는 거고, 또 이제 대법원은 대개 이제 법리에 관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사실 인정은 이제 사실심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 인정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중개행위를 한 것이 실질적으로 아니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버리게 되면은, 그래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결국은 변호사와 공인중개사업계가 이제 더 크게 충돌을 하게 되겠죠. 충돌을 하면서 그거는 또 충돌 문제 이전에 이제 중개업계에서는 잘못하면은 이게 엄청난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까지 사실은 이제 정말 큰 고가의 물건, 부동산 중에서도 큰 빌딩이라든가 이런 거래는 암암리에 실제는 중개사 또는 이제 유수한 컨설팅 업체가 같이 그런 물건들 사실은 거래를 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트러스트가 결국은 합법으로 인정됨으로 인해서 작은 물건 이런 것까지도 이제 다 중개 행위를 사실상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충격은 사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건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트러스트 부동산은 이게 사실은 변호사가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법률 자문 서비스를 하는 거고 실제 중개는 안 한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지만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거래를 어쨌든 간에 법률 자문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당사자 사이에서 거래를 성립시켰잖아요. 성사시켰잖아요. 결국 중개라는 건 뭐냐면 법률적인 어떤 필요한 거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조언도 하고 하면서 가격도 절충하면서 본질적으로는 거래를 성사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이 트러스트가 주장하는 것과 본래의 중개라는 것이 분리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 같은 의미인데 어쨌든 이거를 별개의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이제 어쨌든 법원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변호사가 어쨌든 이런 보수를 받고 중개업을 했다라고 볼 수는 없다. 또 이제 뭐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표시 광고를 했다라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사실 인정을 해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판결이 나게 됐는데요.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변호사의 중개업을 허용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봐야 됩니다. 사실상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하고 저희들 중개업계에서는 용인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온 건데 사실상 중개 행위를 한 거고 그죠? 그렇다고 봐야죠. 네네. 네. 근데 중개업계에 이런 결과가 났기 때문에 굉장한 타격이 말씀하신 대로 있을 거고 이런 엄청난 이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정말 어떤 최종적인 결론이 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시는 거예요? 교수님? 글쎄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국민 참여 재판에 붙이다 보니까 이제 이 배심원들은 어떤 법적인 판단보다는요, 좀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점을 교묘하게 이 트러스트 변호사가 이번에 이용을 했어요. 뭐냐면은 배심원들 앞에서 이제 그 최후 진술을 했거든요. 최후 진술을 했는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변호사의 믿음직한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갈려 있다. 말하자면 새 지평이 열릴 수 있다. 이렇게 최후 변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감성적인 건데 배심원들 입장에서는 또 소비자적인 입장에서는 이게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거지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호소가 좀 통하지 않았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당신들이 선택을 누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당신들이 그렇죠. 유리할 수도 있고 그렇죠. 불리할 수도 있다. 예, 예, 예. 이렇게 딱 얘기를 해버리니까 또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공인중개사는 변호사가 아니지만 전문 자격사인데도 그죠? 참 안타깝습니다. 이 변호사의 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사건에서도 충돌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2002년도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그때 이제 이모 변호사가 있었어요. 이모 변호사가 있었는데 당시에 그 서초구청에다가 그냥 무조건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이 변호사의 이제 그 주장은 당시 이제 구 부동산 중개업법에 보면은 다른 법률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해 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는 그 다른 법률에 해당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린 변호사법상의 그 직무, 변호사는 바로 일반 법률 사무를 할 수 있다. 근데 일반 법률 사무소를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일반 법률 사무의 범위에는 중개 행위도 포함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다른 법률에 의해서 이와 같이 당연히 중개 행위를 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을 했는데 안 받아주느냐 이러면서 이제 서초구청에서는 물론 이제 당연히 반려 처분을 했죠. 반려 처분을 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런 논리로 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반려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이 행정소송을 해가지고요. 이걸 가지고 뭐냐면 1심, 2심 거쳐가지고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다퉜습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때
이 사건은 직접 핸들링을 했었어요. 아, 예, 그래서 이쪽 그 공인중개사 측을 위한 물론 이제 서초구청이 피고가 돼서 싸웠습니다만은 실제 공인중개사협회에서도 보조 참가를 하면서 변호사도 직접 제가 선임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맞대응을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대법원까지 갔는데 그래도 대법원에서는 다행히 중개업계에 손을 들어줬어요. 중개업계에 손을 들어줘가지고 뭐냐면은 이 법률사무가 규정이 되어 있지만 변호사법에 중개행위라고 하는 거는 거래 당사자의 행위를 사실상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일종의 그 사실행위다. 법률사무라고는 이렇게 볼 수가 없다.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계약서 작성을 하고 뭐 이런 행위를 하더라도 이거는 본질적인 업무가 아니고 중개행위에 부수해서 이루어지는 행위 업무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법률사무와는 구별된다라고 하는 이유로 해가지고 중개업계에 손을 들어주고 또 이제 법률사무 속에는 중개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변호사법을 해석한 것입니다. 그 판사님이 이번에 같이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글쎄 그렇게 쓰면 좀 좋았겠죠. 아, 정말 정확하게 판단을 하셨네요. 네. 근데 변호사의 그 중개업 진출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네요. 그렇습니다. 네. 오래전부터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셨던 그 법률, 그 중개사 사건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아까 트러스트 사건이라든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이 취소 사건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변호사업계에서 이제 도전한 사건인데요. 이제 역으로 이 법률중개사 사건은 이제 중개사 쪽에서 어떻게 보면 변호사 쪽에 이제 도전을 한 이런 사건이라고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뭐냐하면 이제 당시에 이제 그 뭐 어떤 특정 업체를 좀 거론해서는 그렇습니다만 이제 뭐 이른바 그 LBA 법률 중개사라고 하는 이런 교육을 시키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와 같은 이제 법률 중개사 교육을 시키고 이제 이수증을 줬어요. 그리고 이제 명함에 이제 거기에 그 교육생들이 이제 뭐냐면 공인중개사와 더불어서 법률중개사라고 이렇게 명함에 이제 새기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개사무소에도 법률중개사라고 하는 표시를 해놨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로 뭐냐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대한변협에서 뭐냐면 이거는 변호사법을 위반한 행위다. 그리고 또 이제 그거를 교육시킨 사람도 그와 같은 변호사법 위반 행위를 방조한 거다. 이래가지고 이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형사사건으로 돼가지고 이제 다투게 된 그와 같은 이와 같은 사건인데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결국은 법원에서는 이것도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다투었습니다만은 뭐냐면은 법률중개사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다만 공인중개사가 이제 어떤 그 법률 분야를 특히 특화시켜서 좀 더 잘하는 공인중개사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일 뿐이지 이게 변호사법에서 말하는 변호사로서 인식될 수 있는 업무를 하는 또 변호사로서 오인될 수 있는 이와 같은 용어를 사용한 거라고 보기는 이건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게 법률중개사라는 용어만 독자적으로 사용을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아마 달리 이렇게 판단이 됐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용어를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공인중개사와 법률중개사라고 하는 용어를 병기 같이 사용을 했어요. 같이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변호사로서의 직무를 하는 것만으로 오인되기는 않을 거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에서 어쨌든 이제 승소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일종의 이제 자기들이 법률이라는 용어는 마치 전유물 같이 생각을 했는데 약간 이제 좀 손상을 입었던 거죠.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사실 충돌이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모두에도 또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만은 충돌한 거는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뭐냐면 이제 원래 공인중개사 협회에서는 이제 사실 공인중개사들이 그 경매 업무를 많이 했잖아요.
경매 업무를 많이 했고 또 이제 한때 변호사들이 잘 나갈 때는 경매 업무는 아예 쳐다보질 않았어요. 쳐다보질 않았는데 이제 그 시절에 공인중개사협회에서 경매 교육을 하고 수료증을 주고 그런 이제 교육생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뭐냐면은 법원에 가가지고 이제 입찰 대리를 한다라든가 또 이제 조언을 해주고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 모 중개법인을 변호사업계에서 고발을 했어요. 변호사법 위반으로. 그래가지고 이때도 한번 굉장히 변호사업계와 중개업계가 충돌해가지고 대립이 됐었습니다. 그때 이때 뭐 서로 언론을 동원해가지고 서로 우리 주장이 옳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었고 결국 이제 이 문제는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다툼이 있다가 이제 2006년도에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제 그때의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를 과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좀 빠트로다가 이쪽에 뭔가 좀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요구한 것이 그럼 최소한 매수 이와 같은 입찰 신청 대리하는 이와 같은 업무라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영역으로 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입법적으로 해결해서 받아오긴 했는데 이게 받아올 때도 순탄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변호사들이 엄청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고 반대를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것도 에스크로 업무도 사실은 자기들이 할 업무의 성격은 아닌데 공인중개사법의 에스크로 업무 규정할 때에도 국회에 엄청난 반대 입법 로비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우리 선배님, 여기 우리 지금 나와 계신 우리 교수님께서도 굉장한 중개업계에 공헌을 세우셨지만 선배님들이 여러모로 보이지 않게 이 중개업계를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것이 참 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네, 2부는 여기까지 해서 말씀 정리를 하고요. 잠시 2분만 쉬었다가 3부 진행하겠습니다.